(6월 2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간결하지 않고 이렇게 이 말이 좀 중복되거나 이렇게 좀 끌고 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어떨 땐 컨디션이 좋고 방송이 하고 싶을 때는 굉장히 끊기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핵심들만 짚으면서 하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컨디션이 좋지도 않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방송이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방송을 해서 대중적 계몽이 얼마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고요. 주변에 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방송을 해나가기를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저라고 세상 사람들이 숨쉬고 물 마시듯이 살아가는 세상의 고민들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왜?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들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또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 건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기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또 시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악조건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시청자들에게 좀 더 간결하고 이렇게 이 압축적인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다뤄볼 부분은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칼럼에서 우리는 정녕 여기까지인가 했는데요. 요즘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들을 특히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전방위적 과제들은 한 국가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 이상을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 끝맺음인데요. 자, 저는 최근에 개헌 열풍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들은 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에서 노블레스 계층이 된다는 것은 돈만 많으면 노블레스가 될 수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지식과 교양과 그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그 사람을 갖다가 현대의 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사회의 지도층 인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인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 법조계, 고위 관료, 언론, 또 각종 인문 문화계에서 이 탑 랭킹에 있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이 저명 인사들, 또 대기업의 회장님, 또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분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상류 지도층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지위와 이 사람들의 그 행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자, 어제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저께군요. 일요일 날 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앉아서 90도로 절을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뭐랍니까? 손에 과거에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 거기서 발행한 소책자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완전히 시츄에이션이 틀렸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자, 당에서 복당을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끼워내어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김의옥 위원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그걸 들은 사람은 놀래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책임이 정진석 등 비대위원들에게 60이 있었다면 소신껏 이거는 아니다. 적어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당의 정체성이나 지금 이 문제가 작년부터 1년 동안 당을 총선을 망치게 했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한번 다뤄왔어 해야지 바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나 안 할란다 하고 던지고 나왔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신의 가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은 뭐라 했습니까? 그냥 통과시켜놓고는 나중에 나와가지고 친박한테 뭔 소리 들었는지 뭐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 하니까 정진석이 수를 다 알죠. 사퇴는 무슨 사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서 내가 사진 한번 찍어주고 미안하다 그러면 끝날 일 아니냐. 그래서 90도로 절을 합니다. 그 장면에서요. 영화 친구나 무슨 뭐 영웅 본색, 대부 이런 DVD 하나 들고 있는 게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정말 웃기지가 않습니다. 새누리당에 친박이 뭐 어제 모였다는데 26명인가 모였대요. 이제 친박이 26명밖에 안 됩니까?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총장을 경질하라. 왜 사무총장을 경질합니까? 정진석이 나가라 해야죠. 아니 밀어서 당선시켜 줬는데 되자마자 지금 뒤통수를 몇 번째 때리고 있으니까 정진석이 사퇴하라. 안 그러면 의총을 열어서 사퇴시키겠다. 이게 맞죠. 이악 엎질러진 물 사무총장이나 우리 사람 하나 집어넣어서 전대에서 최경환 부총리 당선되는데 일조하자. 그리고 유승민이 무슨 입당 신고식에서 복당 신고식에서 사과해라. 뭡니까? 우리 보스가 니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데 니가 이렇게 기어 들어왔으니까 우리 보스한테 우리가 체면이 설라면 니가 속이 좀 쓰리더라도 사과하는 척 해주면 우리 너 봐줄게. 에레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입니까? 뭐 새누리당뿐만 아닙니다. 더민주당이 지난번 총선 때 김종인을 데려와서 정권을 맡긴다 해놓고 운동권들 좀 집어넣으려고 비례대표로 벌였던 소동이나요. 지금 국민의당이 김수민이라는 사람 하나를 놓고 저렇게 돈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저분하게 말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만 희망이 없습니까? 대우조선 한번 보십시오. 대우조선에 지금 부채가 20조인데요. 검찰이 수사하니까 숨겨놓은 분식회계가 있어서 몇 조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에 들어간 돈이 7조라는데 공적 자금만. 자, 그 돈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차장이 180억을 해먹어도 사고가 안 나는 회사고 전직 사장들은 얼마나 해먹었는지 모르고 대우조선에 몇 조씩을 지원해주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먹었습니까? 1년에 4, 5조를 갖다가 적자를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회사가 부채가 7,500%가 순식간에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대우만 그렇겠습니까?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공기업들이 지난 정권에 4대 강인이 자원외견이 하면서 수십조를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먹어도요. 돈이 1조면 대한민국의 빈민층에게 1억씩을 10,000명에게 나눠주면 1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1조가 순식간에 사라져도요. 누구 하나 체크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대우조선에 제일 먼저 잡아낸 비리의 책임자가 사장도 아니고 돈 먹은 정치인이나 관료도 아니고 산업은행에서 내려갔던 고위 낙하산도 아니고 누굽니까? 차장입니다. 그래 그 차장 하나 잡아놓고 그렇게 넘어갑니까? 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정은호 스캔들에서 비롯된 홍만표 그리고 뭐 검사들 돈 받았다는 사람이 뭐 있다 이랬는데 그거 없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만표가 한 1년에 100억씩을 몇 년을 더 벌어도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봐준 검찰은 없다. 아니, 결과는 봐준 걸로 나왔는데 내부에서 봐준 사람은 없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여기에 민변은 법조 비리 스캔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탈북한 여성 12명에 대해서 국정원이 무슨 강제로 꼬드겨서 잡아놓은 듯 소송 걸고 있습니다. 자, 이 밀양에 공항이 가느냐, 가덕도에 가느냐를 놓고 부산하고 나머지 지역 간에 싸움박질이 벌어져서 뭐 안되면 시장을 사퇴하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어떻게 좀 따듬어서 가면 안됩니까? 뭐 2027년에 무슨 1000만 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관광 올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10년 뒤에 벌어질 일을 놓고 공항을 확장해야 된다고 바람 잡으면서 2011년에 밀양이든 가덕도든 다 공항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려놓고도 다시 몇 년 만에 저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밀양으로 갖고 간다는 목적 중에 대구에 있는 K2 공군 비행장 옮기고 그다 부동산 개발하고 하면 대구의 붐일까봐 부동산 개발 붐일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부산이 가덕도를 주장하는 거 부산도 명분 없어요. 김해를 늘려서 하자. 지금 조금씩만 늘려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가덕도 거기에 섬에다가 메리까지 해서 산을 밀어서 활주로를 갖다가 한 번을 갖다가 놓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공사비 좀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합니까? 전부요. 지역 이기주의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도 뭣도 모르고요. 마치 글로 가는 게 지역의 이익에 크게 도움되도록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건설업자하고요. 자치단체장하고요. 정치인들, 부동산 투기, 부동산 자본가들 한테만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자영업자가 10명이 열면 3년 안에 8명이 망해버린다. 7명이 망해버린다. 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봉원사 절에 가서 점심을 얻어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마당에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호합니다. 뉴스 브리핑에 여러분의 힘이 모여진다면 뉴스 브리핑은 지금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그 질적인 내용이나 시설에 있어서 한국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송국으로 커나갈 수 있을 겁니다. 노동자도요. 한 1000억가량을 망해가는 대우조선에서 경력금으로 받아가 버리는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비정규직으로 신음하는 노동자가 알바고 그 다음에 파견근로로 신음하는 노동자가 1000몇백만이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정규직 노동자는 불과 제가 볼 때 200~300만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월세가 폭등을 해도 부동산 사라고 바람을 잡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정책은 안 나옵니다. 대기업에 신경을 쓰면서 경제 활성화가 마치 전 국민이 잘 사는 문제인 것처럼 경제 활성화 뉴스테이 하는 만큼 서민들의 전월세 대책을 이야기했다면 정부가요.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노령화와 고독사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은 결혼을 기피하고 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라는 먼 건수만 하나 생기면 아무 이 나라의 존립과 관계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 싸움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그러고 세월호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위선이 가득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뒷창이 뚫려있는 뜯어낸 듯한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집도 없고 재산도 없다고 하면서 수십억짜리 관사에 살면서 키우던 개는 동물원에 보내고요. 그럽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도 안 팔면서 대권 가겠다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입만 열면 김수민 파동을 겪으면서도 새정치 합니다. 자,
뭔 일 벌어질 때마다 튀어나와가지고 한마디씩 보태는 또 유력 정치인은 이제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고 나니까 히말라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휙 떠났습니다. 히말라야 갔다 와서는 제정신일지 궁금합니다. 자, 새누리당은 말하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친박 비박이 이렇게 나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이 문제에 아직도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요. 이 덴마크 국회가 잠깐 소개되었습니다. KBS에요. 의원 3분의 1이 자전거를 타고 국회로 옵니다. 나머지도 지차로 옵니다. 자전거에는 징칸, 아이 태우는 칸 등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전부 소형차를 탑니다. 대형차 멋진 거 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의원 2명이 작은 사무실과 비서 1명을 공동으로 씁니다. 자, 비서도요 2인당 1명 있고요. 사무실 하는 개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좀 큰 당 대표실은 의원들의 손님 응접실로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 의원들 가방에는 야근용 속옷이 들어있고요. 의사당 밖에서는 초등학생들 집회가 열렸는데 지나가던 총리가 적극 연설을 하고 TV 인터뷰도 합니다. 한국 카메라 앞에서요. 상임위원회 사무실 위원장 자리도 따로 없다는 겁니다. 다 섞여 앉았습니다. 이렇게 일하는데도 기본급은 8,900만 원. 덴마크의 소득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4,500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특권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전직 총리는 방 2개짜리 근로자용 임대 아파트에서 4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부인이 그 아파트 건물 현관을 쓸고 닦았고요. 부인 사후에 건강이 나빠졌지만 전 총리는 3층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식료품을 사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있어도 다 기부했습니다. 그가 죽어 부인 옆에 묻혔는데 무덤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나라 일을 하고 싶으면 청빈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이 정치인, 관료, 그리고 이 법조계 인사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뭘 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김대중 칼럼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은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물론 거구적 시각에서 왜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저널이라는 경제 매체입니다. 이 저널은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가 만연했고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 한국 경찰청의 통계를 갖다 들이대고 있는데요. 2000년에 위정으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386명이었는데 2014년에 위정이 3420명, 무고가 6244명, 사기가 무려 30만 명가량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본의 66배에 이르고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165배나 되는 거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사기 피해액이 43조에 달하며 이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며 부패 대국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매체는 그 원인으로 학력 위주의 사회구조, 치열한 경쟁과 사생결단적 사고, 무슨 수로라도 주의를 밀어내고 올라서는 욕구 등을 꼽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저만 해도 작년에요. 몇 건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요? 제가 돈을 벌었습니까? 출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제가 무혐의 받았는데요. 상대를 고소하진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뭐 무서운 게 많아서 고소 안 한다. 그딴 소리들을 하는데 무서운 거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솔직히 상류층이 썩다 보니까 노블레스 계층이 오블리주가 없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사고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고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갔다고 중국의 여느 왕조보다 더 길게 갔다고 자랑하는데 뒤집어 보면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굴종하고 무기력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쌓였던 내면의 분노가 지금 와서 한꺼번에 터지면서 분열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내년 대선에서 한국 사회에 이런 고질적인, 한마디로 상류층의 무책임, 그리고 상류기득권층의 끼리끼리에 봐주고 뜯어먹고 주고받는 이 부패 커넥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적 의식의 퇴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곳곳에서 만연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청산, 그리고 안보 의식에 대한 명확한 확립, 이런 부분들을 내그는 정치 세력이 나서서 미국의 트럼프나 샌더스 같은, 유럽의 극우 극자의 열풍 같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사회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이 썩은 사회를 뒤집겠다라는 흐름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만 불이 넘은 지 10년이 더 지났는데요. 3만 불은 까마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인 국민의 물가 등을 감안한 삶의 행복지수로 보면 한국은 하류 국가입니다. 태행적 하류 국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성 중에서도 좋고 훌륭한 점도 많았을 겁니다. 좋은 점들이 부각되고 태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들이 사라져야 될 건데요. 나라 꼬라지가 돌아가는 것이 위에서부터 썩어서 문드러지다 보니까 밑에는 일반 국민들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수준에 딱 맞게 정치는 더 썩어 더 문드러졌습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이, 태형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인물이 정계와 관계와 법조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근처에 얼씬도 안 해버리죠. 자, 저도 언제까지 뉴스 브리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회에 정말로 희망이 있는가? 내년 대선에서도 국민이 분노하지 못한다면요. 또 뭐 고향이 어디니까 또 뭐 어줍잖은 보수 진보 패 가르고 이렇게 해갖고 또 하나 밀고 이딴 식으로 하다가는요. 나라 꼬라지가 언제 문을 닫아도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